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가 개발 단계를 넘어 이제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며 세계 방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공동개발국인 인도네시아가 자국 언론을 통해 KF-21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가 갑작스럽게 이런 행보를 보이는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명확하다. 그들은 도입을 추진 중이던 프랑스산 전투기 라팔에 대한 신뢰도 문제와 잇따른 사고로 인해 KF-21을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프랑스 전투기 라팔은 최근 또다시 추락 사고를 일으키며 국제적인 논란을 낳았다. 이에 반해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KF-21 보라매가 인도네시아에서 급부상하며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KF-21 보라매가 막시제기 조립을 마무리하던 시점에 개발팀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문제로 큰 고민에 빠졌다. 초기에는 해외 기술 의존도가 높았지만 특정 회사와의 복잡한 계약 조건으로 갈등이 생기며 상황이 어려워졌다. 이에 일부 핵심 인력들은 과감히 자체 역량으로 독자 개발을 시도하기로 결정했다. 실무자들은 밤낮 없이 모의 실험 데이터를 점검하고 다른 기체의 비행 제어 알고리즘을 참고하며 방대한 실험을 진행했다. 그렇게 탄생한 국산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는 현재 KF-21의 예리한 기동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KF-21은 기술적 자립을 이루며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은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동시에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난 KF-21 보라매를 재평가하며 긍정적인 논조로 전환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 언론은 KF-21 공동개발 분담금 문제와 기술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라팔의 대당 가격이 2,800억 원에 육박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KF-21의 경제성이 부각되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1억 원 이하로 추정되는 KF-21이 훨씬 이득 아니냐는 기사를 연이어 내보내고 있다. 프랑스산 전투기에 잇따른 사고는 이러한 흐름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지난 3월 25일 아프피 통신은 프랑스 동부 생디지 공군 기지 근처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고공비행팀 파트로이드 프랑스 소속 알파제트 2대가 훈련 중 공중 충돌 후 추락한 것이다. 이 사고는 편대비행 훈련 중 발생했으며 피해자는 없었지만 충돌 사실 자체가 큰 충격을 주었다. 알파제트는 1970년대 프랑스와 독일이 공동 개발한 경전투기로 현재는 주로 훈련기로 사용되고 있다. 프랑스는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알파제트를 활용해 우크라이나 공군을 훈련시켜왔다. 그러나 이번 사고는 프랑스 전투기의 신뢰도에 또 한 번 의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프랑스 전투기는 그동안 잇따른 사고로 논란을 빚어왔다. 지난해 8월에는 라팔 전투기 2대가 공중 충돌로 추락했고 2009년 9월에도 지중해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 유독 충돌 사고가 빈발하며 프랑스산 전투기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다.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이번 사고로 프랑스 전투기를 재고하기 시작했다. 이에 반해 대한민국 공군의 블랙 이글스는 12년간 무사고 기록을 세우며 F-50의 신뢰도를 높였다. 프랑스산 알파제트와 달리 한국산 경공격기는 안정성과 실용성을 입증하며 주목받고 있다. 이집트는 현재 알파제트 훈련기 40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이번 사고로 대체 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집트 국방부는 F-50 수출 협상이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교체를 서두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집트는 이탈리아 M-346, 중국 L-15, 체코 L-39 등과 경쟁하며 37대 훈련기 도입을 검토했다. 그러나 치열한 경쟁 끝에 F-50이 승리하며 이집트 시장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졌다. 아프리카 최강의 공군력을 자랑하는 이집트는
F-16 전투기 240여 대를 보유한 강국이다. 프랑스 라팔의 첫 고객으로 54대를 도입했지만 훈련기와 입문기 전력이 취약하다는 약점을 안고 있다. 이집트는 F-16 50대와 미그-29 6대를 전원 훈련용으로 사용하며 조종사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20여 대의 K-8 고등 훈련기는 구형 중국제라 전술 교육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이집트는 F-50을 훈련기 겸 경공격기로 도입해 공백을 메우려 하고 있다. 2022년 피라미드 상공에서 블랙 이글스의 고공비행이 이집트의 마음을 사로잡은 계기가 되었다. F-50은 이집트가 가장 많이 보유한 F-16과 완벽히 호환되며 폴란드도 이 점을 이유로 선택했다. 이집트는 알파제트와 K-8을 대체하며 FA-50을 다목적 기체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집트는 케아와 협업해 현지 공동 생산과 마케팅을 추진하며 아프리카 수출을 노리고 있다. F-50의 최종 조립을 이집트 공장에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케아는 2012년 페루에 T-50 20대를 수출하며 16대 조립을 현지에서 진행한 경험이 있다. 이집트는 구형 미라지 전투기 교체를 위해 KF-21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F-50 도입 후 KF-21까지 패키지로 구매한다면 한국 방산의 입지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케아는 F-50 고객국을 KF-21 잠재 도입국으로 보고 수요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동남아 국가들은 예산이 넉넉지 않아 운용 비용이 높은 무기를 도입하기 어렵다. 인도네시아가 라팔을 추진하며 예산 초과를 감수한 것은 실용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라팔은 성능은 뛰어나지만 대당 2,800억 원에 달하는 가격이 부담스럽다. 반면 KF-21은 4.5세대 전투기로 라팔에 준하는 성능을 1억 원 미만에 제공한다. KF-21의 저렴한 가격은 F-50과 T-50 개발 경험을 활용한 결과다. 부품 표준화, 생산 효율성, 국산화 부품 도입으로 로열티 부담을 줄인 점이 주요했다. 인도네시아는 공동 개발국임에도 라팔 병행 구매로 이중 투자 논란을 낳았다. 자국 여론은 KF-21 도입을 늘리는 게 낫다며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조코 자카르타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도 라팔 도입을 검토했지만 가격 문제로 KF-21로 눈을 돌렸다. 인도네시아는 라팔 42대를 위해 10조 원 이상을 책정하며 부담을 키웠다. 라팔의 패키지 비용을 포함해도 2,800억 원은 인도네시아의 과도한 지출이다. KF-21은 6,500만 달러 선에서 공급 가능하다는 보도가 필리핀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필리핀은 F-50 후속으로 KF-21을 검토하며 가격과 검증 데이터를 높이 평가한다. KF-21은 개발 단계부터 축적된 데이터로 검증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KF-21은 블록별 업그레이드로 성능을 높이며 해외 고객도 저렴하게 동참할 수 있다. 한국형 무장과 서방권 무기를 장착 가능해 동남아 국가들의 유연한 운용에 적합하다. 인도네시아는 KF-21 분담금 지연과 기술 기여 부족으로 한국과 신경전을 벌였다. 그러나 라팔 계약 금액 공개 후 KF-21이 더 낫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조코 자카르타는 라팔 한 대 값으로 KF-21세대를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KF-21이 기술적으로 뒤지지 않는다는 논조가 인도네시아에서 확산되고 있다. KF-21이 동남아와 유럽에서 주목받으면 K방산의 글로벌 입지가 달라질 것이다. 라팔뿐 아니라 그리펜, 유로파이터 등 4.5세대 전투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인도 군사 매체는 라팔이 가격을 올리면 시장에서 밀려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가 라팔 추가 도입을 검토 중에도 KF-21을 대안으로 주시하고 있다. KF-21은 블록 1부터 공대공 임무를 시작으로 점차 다목적 전투기로 발전한다.
국산 미사일 통합과 유무인 복합체계 도입으로 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집트는 아프리카 최초로 K-9 자주포를 도입하며 한국 방산에 깊은 신뢰를 보였다. 최근 현지 매체는 천무 수출과 기술 이전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집트가 천무까지 도입하면 육군 포병 장비를 한국산으로 채우게 된다. 이미 2조 원 이상을 투입해 K-9, K-10, K-11을 도입한 이집트의 선택이 주목된다. 이집트는 K-9 사격 지휘 체계의 현지 안보 환경을 반영한 기능을 추가했다. 한국은 이에 화답하며 이집트 맞춤형 장비를 공급하며 협력을 강화했다. 이집트는 중동 분쟁과 후티 반군 위협으로 국방 투자를 늘리고 있다. 홍해를 통한 물동량 15%가 후티 공격으로 차질을 빚으며 경제 손실이 커졌다. 이집트 대통령은 스웨즈 운하 수입이 60% 감소했다고 밝히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K-9과 천무 도입은 후티 반군 억제를 위한 화력 강화 전략의 일환이다. 천무는 사우디와 UAE에서 사막 환경에서의 작전 능력을 입증했다. 고온과 모래 폭풍 속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으로 이집트의 관심을 끌었다. 사우디가 후티 반군 상대로 천무를 실전 투입하며 성과를 낸 점도 긍정적이다. 실전 검증은 방산 무기의 신뢰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집트는 구형 BM-21과 미-70 다연장 로켓을 보유하지만 노후화가 심각하다. 천무는 현대적인 화력으로 이 공백을 채울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천무의 230mm 로켓은 축구장 3개 이상을 초토화하며 불발률이 1% 미만이다. 철저한 품질 관리와 2000번 이상의 충격 시험으로 신뢰성을 확보했다. 천무는 지상뿐 아니라 해상 표적도 타격 가능해 이집트의 요구를 충족한다. 미국 하이마스는 해상 표적 타격에 약점을 보인 반면 천무는 이를 극복했다. 한국은 천무의 160km 사거리 틈티 로켓을 개발하며 해상 대응력을 강화한다. 후티 반군의 고속 자폭선을 무력화할 수 있는 천무의 전술적 강점이 부각된다. 이집트가 한국산 사격 지휘 체계를 도입하며 천무의 효율성은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천무 수출은 중동에서 한국 방산의 입지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집트의 K-9 도입은 2조 원 규모로 한국 방산 수출 중 손꼽히는 성과다. 해상 표적 타격 능력을 강화한 사격 체계는 이집트의 특별한 요구를 반영했다. 천무까지 수출되면 이집트는 한국 포병 무기의 홍보 무대로 자리 잡을 것이다. 후티 반군과의 실전에서 성과를 낸다면 K 방산의 수출은 더욱 탄력을 받는다. P-50은 필리핀에서 실전 투입으로 신뢰도를 높이며 수출을 확대했다. 천무와 KF-21도 실전 경험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울 전망이다.